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원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즉 소년등과, 둘째는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노년의 가난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사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남은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질 것 없는 내일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은 여생을 극심한 불행감 속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로 경제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내리려면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비용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는 친구가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쪽에서 생깁니다.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했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본적인 회비나 활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도가 사회적 관계망의 폭과 깊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혈액이 바로 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큰돈이 드는 취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깊어질수록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직접 구매해서 나만의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면지에 볼펜으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림 그리기도 실력이 늘수록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작품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어떤 취미든 초보 수준에만 머문다면 큰 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나아가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미가 과연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피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한다면 그 식사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이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 즉 돈의 규모가 인생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즐길 수 있는 취미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성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리셋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은 초기화되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월로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십시오라고 간곡히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냉소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상한 취미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원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즉 소년등과, 둘째는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노년의 가난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사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남은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질 것 없는 내일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은 여생을 극심한 불행감 속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로 경제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내리려면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비용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는 친구가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쪽에서 생깁니다.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했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본적인 회비나 활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도가 사회적 관계망의 폭과 깊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혈액이 바로 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큰돈이 드는 취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깊어질수록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직접 구매해서 나만의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면지에 볼펜으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림 그리기도 실력이 늘수록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작품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어떤 취미든 초보 수준에만 머문다면 큰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나아가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미가 과연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피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한다면 그 식사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이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 즉 돈의 규모가 인생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즐길 수 있는 취미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성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리셋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은 초기화되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월로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십시오라고 간곡히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냉소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상한 취미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얼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즉 소년등과, 둘째는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노년의 가난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사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남은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질 것 없는 내일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은 여생을 극심한 불행감 속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로 경제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내리려면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비용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는 친구가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쪽에서 생깁니다.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했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본적인 회비나 활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도가 사회적 관계망의 폭과 깊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혈액이 바로 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큰돈이 드는 취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깊어질수록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직접 구매해서 나만의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면지에 볼펜으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림 그리기도 실력이 늘수록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작품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어떤 취미든 초보 수준에만 머문다면 큰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나아가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미가 과연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피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한다면 그 식사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이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 즉 돈의 규모가 인생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즐길 수 있는 취미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성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리셋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은 초기화되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월로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십시오라고 간곡히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냉소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상한 취미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원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즉 소년등과, 둘째는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노년의 가난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사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남은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질 것 없는 내일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은 여생을 극심한 불행감 속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로 경제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내리려면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비용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는 친구가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쪽에서 생깁니다.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했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본적인 회비나 활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도가 사회적 관계망의 폭과 깊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혈액이 바로 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큰돈이 드는 취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깊어질수록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직접 구매해서 나만의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면지에 볼펜으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림 그리기도 실력이 늘수록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작품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어떤 취미든 초보 수준에만 머문다면 큰 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나아가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미가 과연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피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한다면 그 식사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이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 즉 돈의 규모가 인생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즐길 수 있는 취미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성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리셋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은 초기화되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월로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십시오라고 간곡히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냉소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상한 취미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얼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즉 소년등과, 둘째는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노년의 가난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사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남은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질 것 없는 내일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은 여생을 극심한 불행감 속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로 경제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내리려면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비용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는 친구가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쪽에서 생깁니다.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했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본적인 회비나 활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도가 사회적 관계망의 폭과 깊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혈액이 바로 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큰돈이 드는 취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깊어질수록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직접 구매해서 나만의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면지에 볼펜으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림 그리기도 실력이 늘수록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작품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어떤 취미든 초보 수준에만 머문다면 큰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나아가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미가 과연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피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한다면 그 식사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이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 즉 돈의 규모가 인생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즐길 수 있는 취미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성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리셋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은 초기화되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월로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십시오라고 간곡히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냉소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상한 취미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얼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 즉 소년등과, 둘째는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노년의 가난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과 희망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가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희망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마주하는 혹독한 현실입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사회는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문은 대부분 닫혀 있고 남은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더 나아질 것 없는 내일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더라도 노년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남은 여생을 극심한 불행감 속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좋은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취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로 경제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최소한의 토대가 받쳐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함께 식사를 하고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내리려면 교통비와 식비가 필요합니다. 가끔 함께 여행이라도 떠나려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친구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비용을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는 친구가 부담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받기만 하는 쪽에서 생깁니다. 미안함과 자격지심이 마음속에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결국 스스로 위축되어 만남을 피하게 되고 소중했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기본적인 회비나 활동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행복도가 사회적 관계망의 폭과 깊이에 크게 좌우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관계망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혈액이 바로 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취미 생활입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취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프나 사진처럼 애초에 큰돈이 드는 취미는 논외로 하더라도 비교적 돈이 안 든다고 알려진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깊어질수록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고 싶은 책은 직접 구매해서 나만의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면지에 볼펜으로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그림 그리기도
실력이 늘수록 제대로 된 캔버스에 좋은 물감을 사용해 작품을 남기고 싶어집니다. 어떤 취미든 초보 수준에만 머문다면 큰 돈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미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 수준으로 나아가며 더 큰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돈이 드는가 안 드는가를 기준으로 취미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미가 과연 온전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의 가격부터 살피느라 정작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주문하지 못한다면 그 식사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직장 생활에서는 직급이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진실은 은퇴 후에는 보유한 자산, 즉 돈의 규모가 인생의 레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지고 활동의 반경이 달라지며 즐길 수 있는 취미의 폭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돈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우수한 성적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와 명성은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이는 리셋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은 초기화되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월로 경제학자가 평생의 신념을 바꾸면서까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젊어서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당신의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십시오라고 간곡히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인생은 돈이 전부라는 냉소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고상한 취미와 정신적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단단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은 더욱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행복한 노년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상아탑에서 고고하게 학문을 연구하며 늘 학생들에게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가르쳐온 한 원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의 중요성을 입에 담는 것조차 속물적인 일이라 여기며 오직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만을 역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 후 그의 삶과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 교수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네. 돈이 가장 중요하더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그 말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너무 천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철학적 통찰을 기대했을 질문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고뇌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도 그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년의 삶과 돈의 본질적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옛 현인들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이야기했습니다.